그 파일이 날아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좀 빠르게 녹화를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귀찮고 번거로운 일인데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없어서 다시 다 해야 돼요. 해야 되고 어쨌든 제가 웬만하면 소리를 좀 깔끔하게 녹음을 해볼 생각이니까 혹시나도 소리가 이상하면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물어보셔야죠.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차차 처리하도록 합시다. 잡음 안 들리죠? 보겠습니다. 그 일단 주몽신화랑 임경업전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교과서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교과서로 보기가 가장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교과서로 보면 저작권에 문제가 돼서 제가 합의금을 3천만 원 이상 물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상을 올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올릴 수가 없고 저는 일단 주몽신화 텍스트랑 임경업전 텍스트 필요한 것들만 인터넷에서 좀 더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써둔 거 보시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주몽신화는 신화니까 신화에 대한 장르적 공부부터 합시다.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어떤 장르 개념을 상당히 많이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전기소설이라는 장르의 개념을 한번 설명했던 적이 있고 해학이나 풍자와 같은 장르보다 좀 더 상위 개념인 어떤 문학적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장르 개념을 조금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신화니까 신화와 관련된 장르 지식을 좀 더 습득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화 제가 써놨고 신화는 하위 장르고요. 그러니까 신화가 더 밑이라는 거예요. 신화가 물론 맨 밑은 아니고 신화가 중간 단계고 주몽신화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예시니까. 그런데 신화보다 상위 단계가 있어요. 그 상위 단계가 뭐냐면 신화보다 상위 단계가 바로 왼쪽에 써둔 이 설화입니다. 설화. 신화, 전설, 민담 세 개를 묶어서 설화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이 신화, 전설, 민담 세 개가 묶여서 설화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이 주몽신화는 신화라는 장르에 속해 있다. 자, 근데 그 중에도 주몽신화, 단군신화 이런 것들은 그냥 신화도 아니고 정확하게는 건국신화라고 부릅니다. 건국신화.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다가 바리대기 신화라고도 이게 써놨는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화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쓰여준 것처럼 절대자가 있습니다. 절대자. 절대자라는 게 뭐냐?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자죠. 주몽신화의 주인공 주몽은 위기 탈출의 방법을 신의 힘을 빌려서 합니다. 그 위기 탈출, 제가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 그려놨는데 그림 보이실지 모르겠네. 이게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그리고 이게 말이고 말이 물고기와 자라들 위를 이렇게 걸어서 강을 건너게 되는 신화적 사건이 있다는 거죠. 자, 설화에는 그런 신화만 있냐? 전설도 있습니다. 전설. 대표적으로 유리왕 전설과 같은 전설들이 있어요. 유리왕은 정확하게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고려의 두 번째 왕이죠. 왜 전설이냐? 뭐 사실 정확하게 유리왕 전설에 대한 이야기는 유리왕이 이렇게 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칼이 고구려에 와가지고 진짜 찾아보니까 주몽의 칼과 이렇게 딱 자루가 맞는 칼이었다. 뭐 그런 전설들이에요. 그런데 전설에 와서는 정확하게는 이 절대자의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인간의 관점에서 해결하기 시작해야만 해. 그래서 유리왕이 대표적으로 사랑에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그 황조가라는 작품에서 보면 황조가라는 작품 한번 찾아보십시오. 화희와 치희에 대한 그 사랑으로 인한 갈등. 그래서 유리왕이 두 여자를 다 선택할 수 없고 한 명의 여자만 선택하게 되는 그 고대 가요인데 황조가가 신이었으면 화희와 치희 둘 다 아내가 되었겠지. 그게 이제 황조가가 만약에 신화였다면 가능했던 이야기고 또는 유리왕이 신화 속 주인공이었다면 가능했던 이야기고 유리왕은 이제 전설 속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절대자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가 또 전설이야. 설화 중에 전설이 그렇다는 거야. 자, 세 번째로 민담인데, 민담은 여기 써놓았지만 평민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들이 주로 민담입니다. 특히나 이 망부석 설화 같은 예시가 있어요. 망부석 설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언덕에 올라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봐서 이렇게 돌이 되는 이야기죠. 이게 왜 이제 민담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주몽 신화를 보실 땐 여러분들이 그럼 뭘 보셔야 되냐? 첫 번째로 신화적 요소가 어디에 있는가? Where? 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알아보셔야 되고, 두 번째, 영웅서사 또는 영웅일대기적 구조의 원형이 바로 이 주몽 신화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또는 근본, 오리진, 기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 영웅서사의 구조가를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정보가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남다른 출생에서 시작합니다. 남다른 출생. 자, 주몽은 어떤 출생을 정확하게 했느냐? 유화, 강의 신인 하백의 딸, 해모수, 천재의 아들, 하늘의 황제를 천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쓰여 있지만 알에서 태어나죠. 이것까지도 좀 출생이 남다른 것이고. 유화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유화는 엄마예요. 엄마인데 강리신의 딸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핏줄이 다른 거지. 핏줄이 조금 고급스럽다, 고귀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보실 건데 영웅 신화의 구조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구려는 곧 절본 부여 이거 잠깐만 이야기하면 이게 동명왕 신화인데, 동명왕 신화 또는 이제 주몽 신화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알아두십시오. 고구려는 졸본 부여고 지금 화주 성주라고 하는 뭐 잘못이다라고 되어 있고, 그때 당시 잘못이라는 거죠. 국사라는 신라 시대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다 없어져가지고. 이 역사서 중에 고려 본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동명성제 성이 이제 고씨인데 이름이 주몽이고, 주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여의 왕 헤브루가 세상을 떠났더니 금화가 왕위를 계승했는데 금화가 한 여자를 숲속에서 만나게 되죠. 이제 물가 근처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게 유화다, 주몽의 어머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화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놀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꿰어서 남몰래 정을 통해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정을 통했다, 뭐 잠자리를 같이 했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놓고 돌아와가지고 부모가 그걸 알게 됐더니 부모가 나를 혼내서 집을 나가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죠. 귀양을 보냈다, 집을 나가라고 했다, 뭐 이런 거지. 뭐 그때 당시에도 결혼은 개인이 정할 수가 없죠. 당연히 집안이 정하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향을 가면서 아버지가 사라지게 돼요. 이게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신화 속 또는 그 전설까지도 그 아버지 부재의 형상이 나타나요. 주몽은 아버지가 없었어. 있는데 보질 못했지. 유리왕도 거의 비슷했어. 유리왕도 태어났을 때 바로 주몽을 본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주몽이 처음 이렇게 만나게 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유리왕을 두고 갔거든, 그 부인이랑. 유리왕이 나중에 태어나서 이제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거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를 극복하게 되는 건데, 주몽은 아버지가 끝까지 없어요. 그래서 금화가 그걸 이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그 여인을 좀 가뒀는데 빛이 방 속을 비췄다 이거죠. 이게 기이한 일이 벌어지죠. 말도 안 되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태기가 있더니 알 하나를 낳게 됩니다. 인간이 알을 낳았다는 거죠. 유화가 알을 낳았어요. 근데 알이 크잖아.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왕이 버렸던데 개와 돼지도 먹지 않고 소와 말이 알을 피하고 들여다가 내다 버렸더니 새와 짐승이 덮어주었다. 알을 조금 고급스럽게 조심하게 다뤘다. 그래서 이제 왕이 알을 깨보려고 했는데 깨지지도 않고 해서 어머니한테 다시 돌려주고, 어머니는 따뜻한 곳에 이제 물건에다 싸가지고 뒀더니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제 그게 주몽인데,
이미 태어날 때부터 기록이 골격과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한 범인과 다른 비범인이지 비범한 출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살부터 활과 화살 쏘고 다 적중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주몽이라 불러가지고 이름이 주몽이 되고 이제 이런 연유로 해서 주몽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고 그런데 항상 이런 영웅한테는 시기의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기의 대상이 금화의 아들이자 왕자인 대소였다. 대소가 정적을 제거하자고 하는데 정적 제거하려고 하는데 경쟁자가 될 것 같거든. 이때는 또 왜 이게 경쟁자가 될 수가 있냐면 그 이제 초기 고대 국가는 장자 세습이 절대 아니에요. 신라 시대의 그 국가들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때는 박씨, 석씨, 김씨가 왕을 돌아가면서 했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일종의 이제 추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주몽이 더 능력이 있으면 주몽이 왕을 했을 수도 있는데 대소가 미리 작업을 좀 친 거죠. 그래서 주몽한테 이제 말을 기르게 이제 하고 주몽이 좋은 말을 알아보게 되는 또 능력을 키우게 되고 이제 어느 날 왕의 여러 아들 이제 대소가 신하들이랑 같이 주몽을 죽이려고 했더니 이 위험을 어머니가 미리 알고 도망가라고 해요. 여기 벗어나라라고 이야기해. 제가 체크해놨죠. 도망쳐 했더니 이제 주몽이 오이 이 사람들을 조력자라고 부릅니다. 이런 조력자들과 함께 도망을 가다가 엄수라는 큰 강에 이르렀는데 강이 크니까 말이 건널 수가 없잖아. 그래서 땅에다가 외치는 거지. 야, 나 누구누구 아들인데 야, 나 좀 구해주라 해가지고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이런 게 절대적인 면모지. 다리를 만들어 주게 되는 거. 갑자기 어떻게 생선이 올라와서 생선이랑 자라가 올라와가지고 다리를 만들어 주냐고. 말도 안 되지. 근데 이게 신화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는 위협을 성취하게 되는 구조다. 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혈통이 좀 남다르죠.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강혜신의 딸이니까 비범한 이 혈통이 좀 남다르고 비정상적인 출생 아래서 태어나잖아. 아래서 태어나는 또 다른 작품 구지가 있습니다.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잖아. 아니 미안합니다. 구지가는 맞는데 박혁거세가 아니라 이제 가야죠. 그 이제 뭐 금관가야 그 육가야의 시조들이 이렇게 아래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죠. 어쨌든 이후에 이제 버려지고 비범한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성장과 실현을 이룬다는 거. 성장과 실현 말 키우는 거 같은 거지. 활 계속 쏘고 그 중에 이제 조력자를 만나고 극복해서 다리 건너는 거 극복해가지고 위협을 성취 국가를 세우게 된다 이런 건데 제가 여기 이제 몇 개 써놨는데 몇 개 써놓은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버려지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다른 영웅 소설과도 우리가 관련지어서 봐야 되잖아. 그렇게 보면 보통 이거라는 거야. 아버지 부재 또는 부모가 죽어요. 영웅 소설 속 부모들이 죽어버려. 어떻게? 다른 데에 맡겨지지 이제. 뭐 길가에서 누가 이 영웅을 알아보고 영웅의 능력을 알아보고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갔는데 자기 집에 원래 딸이 있었어. 데리고 온 애가 아들이야. 둘이 결혼시키려고 하지. 왜냐 능력이 뛰어나니까. 조력자는 보통 이제 고전 소설에서 노인들 정말 많이 등장하죠. 뭔가 비술 도수를 갖고 있는 노인들이 등장해가지고 도와준다고 나타나지. 물론 어쩔 때는 여성의 집안일 때도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라면 여성의 집안이나 여성이 조력자가 돼요. 출세할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어떤 것들이냐, 키워드들 신화적인 요소가 뭐냐, 난생 신화적인 요소고, 특히 이 과정에서 핏줄을 보다 보면 천손한강형 또는 적강형 인물이라고 부르는 해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 이런 영웅 소설들은 항상 이데올로기를 회복하거나 왕조를 복권 또는 건설하는 데 있는데, 초기의 영웅 소설들의 이제 어떤 모델이 되었던 이제 이 주몽신화 같은 경우에는 왕조 복권이 이제 그때 말로는 건설이었던 거죠. 고구려를 새로 짓는 게 주된 위협이었던 거야. 물론 후대 이제 영웅 소설에 와서 역적도 처단하고
이데올로기도 회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가 신화 중에 이걸 써놨어요. 이거는 진짜 딱 짧게만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건국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단군 신화랑 주몽 신화는 각각 나라를 만드는 신화예요. 그래서 건국, 나라를 세운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국 신화인데 신화가 그런 것만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 창세 신화도 있어.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창세 신화라고 부르는데 한국에는 없어요. 한국에는 없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 가이아와 크로노스의 이야기가 이런 창세 신화다. 일본도 뭐 창세 신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정확하게 아는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이제 주몽을 보는 거고요. 일단 이 영웅서사 구조는 외워야 되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부분별로 이게 어떤 장면인지, 위협을 성취하는 건지, 위기를 탈출하는 건지,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건지, 뭐 비범한 출생의 장면인지 이런 것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왜냐, 그때 알아두고 있는 그 배경 지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 임경업전이나 나중에 정수정전까지 볼 건데 이 뒤의 작품들의 그 기본적인 틀, 배경 지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외우셔야 돼요. 구조는 반드시 외우시고 나머지는 이따가 제가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방송은 딱 여기까지만 할 거고 나머지는 녹화를 해야 되겠어요. 방송까지 키니까 컴퓨터가 막 계속 시끄러워서 이 바람 소리가 들어가 버릴 것 같아요.